저 사람 죽은 사람이 49제를 지내던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며느리의 위패 앞에서 독경이 멈추었고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품에서 작은 놀이개를 꺼내 제사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사고였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깨지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말 한마디 없이 진실을 드러낸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성야담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산간 고을의 작은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 연화는 늘 부엌과 뒤편에 머물렀습니다. 출신이 천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제사날이면 상 가까이에 가지도 못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름 대신 그 며느리로 불렸습니다. 연화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자격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석에 앉아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자리마저 허락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가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연화는 그 차가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제삿날 밤이면 문 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연화는 그 자리에 끼지 못했습니다. 혼인 전 연화에게는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총각이 청혼을 했고 그는 연화의 출신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총각의 집은 가난했지만 마음씨는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어미는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혼인하면 친정을 떠나야 했고 어미를 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고민 끝에 그 혼담을 거절했습니다. 총각은 아쉬워했지만 연화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금의 시가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친정 어미를 함께 모셔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믿고 혼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지키기보다 어미를 먼저 택한 것입니다. 혼인날 어미는 연화에게 작은 놀이개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만은 잃지 마라.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연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자기 몫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문서 정리와 제사 준비를 맡았습니다. 집안의 일은 모두 손에 익었습니다. 토지 문서를 펼쳐 정리하고 제사상에 오를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곡식의 양을 세고 빈 문서를 갈무리하는 일도 연화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서에도 연화의 이름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미는 연화의 손길을 믿었지만 연화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묻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친정 어미는 뒷방에서 조용히 지냈고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만하면 된 것이라 여겼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연화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연화는 밤낮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다리고 미음을 쓰고 젖은 천으로 이마를 식혔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마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정 어미가 뒷방에서 기침을 해도 연화는 남편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시숙이 집안 재산과 문서를 하나씩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문서가 시숙의 방으로 옮겨졌고
곳간의 열쇠도 시숙이 챙겼습니다. 연화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시어미는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돌보실 것이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수고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시숙은 문서를 챙기고 시어미는 연불만 했습니다. 연화만이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지만 남편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한 것이 괜히 나서서 복을 깎는다. 연화의 헌신은 미련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미는 연화에게 말을 아꼈고 시숙은 연화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누워 있었고 연화는 여전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자리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제사 때마다 연화는 문 밖에 서 있어야 했고 밥상을 받을 때도 마지막이었습니다. 친정 어미는 뒷방에서 기침을 했고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남편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연화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렇게 애써봐야 무슨 소용인가.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남편만 살아난다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그 믿음만이 연화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연화의 몸은 지쳐갔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깊어져도 연화는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친정어미와 함께 이 집을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친정어미의 병도 깊어지고 있었고 연화 스스로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떠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남편을 지키는 것, 집안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연화의 몫이라 여겼습니다. 그 믿음이 연화를 더 묶어두었습니다. 시숙은 연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 분수를 알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숙였습니다.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연화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연화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미는 뒷방에서 홀로 숨을 고르고 있었고 연화는 그 방에 들어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연화의 하루는 남편의 숨소리와 시가의 눈치로만 채워졌습니다. 밤이 깊어도 연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것이 연화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새벽이 되면 다시 약을 다리고 미음을 쓰고 남편의 이마를 식혔습니다. 연화의 손은 더 거칠어졌고 몸은 더 야위어갔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연화는 상복을 입고 곡을 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소리는 나왔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문상객도 많지 않았고 연화는 그들 앞에서도 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미는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제사를 책임져야 한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상복을 벗지 않고 연화는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연화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쓸모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 어미는 여전히 뒷방에 있었고 연화는 그 어미를 돌볼 힘조차 없었습니다. 시리숙은 이제 집안의 모든 문서를 관리했고 연화는 그저 제사상을 차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곳간의 열쇠도 토지 문서도 모두 시숙의 손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연화의 자리는 더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여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집이 연화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면 연화는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눈물도 없이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연화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미의 말은 줄어들었고 시숙의 지시는 늘어났습니다. 연화는 사람들 앞에서 꾸지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잘못이 없어도 고개를 숙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과일이 조금 덜 익었다는 이유로, 밥이 조금 찼다는 이유로 연화는 시숙 앞에서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시어미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연화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대답만 하고 고개만 숙이고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친정어미가 뒷방에서 연화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연화는 가지 못했습니다. 시숙이 부르면 먼저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스스로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집에 머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연화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어미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연화는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시숙이 부른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미는 이미 차가워진 뒤였습니다. 연화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미의 장례도 조용히 치러졌고 연화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집의 연화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시숙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화를 멀리하면서도 집 안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눈빛에는 연민보다 계산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불안해졌습니다. 시숙은 연화를 부를 때마다 말을 아꼈습니다. 필요한 것만 지시하고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제사 준비를 할 때 시숙은 연화의 뒤에 서 있곤 했습니다. 연화가 문서를 정리할 때도 곡식을 셀 때도 시숙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는 것인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잘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집이 연화의 전부였고 떠날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연화가 더 버틸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연화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존중은 더 사라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제사가 돌아와도 연화의 자리는 말석이었습니다. 시숙은 연화를 부를 때마다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연화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뜻임을 알았습니다. 연화는 그저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것만이 연화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시숙은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 문서를 내가 다 아느냐?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시숙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은 만족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려 했던 것인지 연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날이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옷은 얇았지만 누구도 새 옷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은 틀어졌고 발 뒤꿈치는 갈라졌습니다. 연화는 그 고통조차 익숙해졌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시숙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산 너머 친척집에 다녀와야 한다. 내가 함께 가마.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숙이 동행한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감히 물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시숙은 앞서 걸었고 연화는 뒤따랐습니다. 연화의 옷은 얇았고 신발은 낡았습니다. 손끝은 저렸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숙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연화는 숨이 가빠졌지만 따라가야 했습니다. 시숙의 걸음은 빨랐고 연화와의 거리는 벌어졌습니다. 연화는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저 시숙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시숙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연화를 돌아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모르고 사는 게 오래 사는 법이더라. 연화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시숙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연화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 무언가 손끝에 스쳤습니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도움을 청했지만 시숙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숨은 가늘었습니다. 손에는 혼이 날 때 어미가 쥐어준 작은 놀이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연화의 몸을 덮어갔습니다. 시가에서는 누구도 연화를 찾지 않았습니다. 시숙은 집으로 돌아와 시어미에게 말했습니다. 눈보라의 길을 잃은 듯합니다. 시어미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연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시신 없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연화의 위패가 세워졌고 혼백제가 올려졌습니다. 제사상에는 연화가 차리던 음식들이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다른 손으로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조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연화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가엾은 일이로구나. 그 말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사람들은 빠르게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연화가 정리했던 문서는 시숙의 방으로 옮겨졌고 연화가 관리하던 곡식도 시숙이 챙겼습니다. 연화의 이름은 족보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미는 말했습니다. 천한 것을 어찌 족보에 올리겠느냐. 그 며느리라 불렸던 사람은 이제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숙은 집안의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토지도 문서도 곡식도 모두 시숙의 것이 되었습니다. 시어미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집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죽은 사람이 되었고 그 자리는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산속 어딘가에서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몸은 부서진 것처럼 아팠습니다. 팔은 움직이지 않았고 다리에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살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손을 펼쳐 보았습니다. 놀이개가 여전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옥으로 된 작은 놀이개였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이 날 때 어미가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만은 잃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연화는 그때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미가 준 물건이라 소중히 여겼을 뿐입니다. 시가에서도 연화는 놀이개를 숨겨 지녔습니다. 빼앗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놀이개를 품에 넣었습니다. 손에 쥔 힘조차 없었지만 그것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죽지 않았지만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연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살아있구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연화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움막이 보였습니다. 한 노인이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연화의 손에 쥐어진 놀이개를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걸 지니고 있었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더 묻지 않았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노인의 움막에서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약초를 다려 연화에게 먹였고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연화는 말이 없었고 노인도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연화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돌아왔고 다리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나아지면서 연화는 노인을 도왔습니다. 불을 지피고 약초를 손질하고 물을 길었습니다. 노인은 연화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연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움막은 작았고 살림은 적었지만 연화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누구도 연화를 그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연화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연화는 놀이개를 꺼내 보았습니다. 어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연화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연화의 몸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연화는 노인을 도우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노인도 연화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연화는 놀이개를 꺼내 보았습니다. 노인은 놀이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알고도 침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침묵 속에서 연화는 지워졌습니다. 연화는 놀이개를 꼭 쥐었습니다. 어미가 쥐어준 이것은 증표였습니다. 잊지 말라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어느 날 연화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거라. 더 묻지 않았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노인은 연화에게 두툼한 옷을 주었습니다. 연화는 절을 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화가 떠나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놀이개를 쥐고 있었습니다. 시가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떴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연화는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낯익은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집집마다 조용했습니다. 연화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49제를 지내는 날이라는 것을. 자신의 49제였습니다. 누군가 연화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 다른 사람들도 연화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화는 그들을 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시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독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친척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승려가 보였습니다. 위패 앞에서 독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49제였습니다. 발걸음 소리에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독경이 멈추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미가 연화를 보았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숙이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아무도 연화를 막지 못했습니다. 위패가 놓인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연화의 이름이 적힌 위패였습니다. 연화는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동안 위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품에서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옥으로 된 작은 놀이개였습니다. 촛불에 비친 놀이개는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놀이개를 제사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을 아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전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죽었다고 장례를 치른 사람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49제에.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제사상에 물건을 올려놓았습니다. 놀이개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려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사고였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깨졌습니다. 아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전은 시숙을 보았습니다. 이 며느리와 함께 산에 갔다 들었소.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예, 함께 산에 갔습니다. 다른 사람도 말했습니다. 시숙께서 혼자 돌아오셨지요.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며느리가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시숙과 연화가 함께 산에 갔고 시숙만 돌아온 것을. 그리고 며칠 뒤 시신 없는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아전은 시숙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혼자 돌아왔소? 시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떨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전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며느리를 산에서 어찌했소? 시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사고였습니다. 말이 떨렸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위패 앞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전은 시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함께 나가시오. 그 자리에서 시숙은 붙들렸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시어미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연화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숙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살인 미수로 다스려졌습니다. 연화는 관아에 가지 않았고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죽었다고 장례 치른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 시숙과 함께 산에 갔다가 시숙만 돌아왔다는 것. 마을 사람들이 모두 증언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시숙이 집안의 문서를 조작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관아는 집안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시숙은 먼 섬으로 떠났습니다. 그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남을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미는 연화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느냐? 그 놀이개를 보았느냐? 그러나 아무도 연화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손에는 놀이개를 쥐고 있었습니다. 제사상에서 다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어미가 남긴 것은 이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연화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고 끝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연화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연화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전달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